안녕하세요. 똑소리 나는 재테크의 똑재입니다. 최근 트럼프의 오락가락한 관세 정책에 시장이 연이어 하락하고 있고 공포를 조성하는 뉴스 또한 쏟아지고 있습니다. 보통 고점 대비해서 마이너스 10% 정도 빠지면 조정장이라고 부르는데요. 어제 나스닥이 마이너스 2.6% 또 한 번 떨어지면서 공식적인 조정장에 진입하였습니다. 특히 그간 많이 올랐던 기술주가 줄줄이 폭락하고 있고요. 테슬라는 고점 대비 무려 40% 가까이 급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공포지수는 17로 극심한 공포 구간에 접어들었고요. 하지만 아직까지도 버핏 지수는 여전히 200%에 가까운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시장이 고평가되었다고 보는 분들도 많으시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 커뮤니티에 보면 도저히 못 버티겠다. 지금 버티는 건 미련한 짓이다. 당장 팔아야겠다. 이런 글들이 꽤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이거 진짜 폭락장 오는 거 아닌가요? 지금이라도 다 던지고 현금화 해야 하나요? 도대체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여러분은 혹시 과거에도 이런 적이 많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사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하락은 역사적으로 볼 때 굉장히 평범한 일입니다. 시장이 마이너스 5% 정도 하락하는 일은 1년에 3번 이상 아주 빈번하게 일어나고요. 지금처럼 10% 이상 빠지는 조정장도 1년에 한 번 이상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20% 이상 아주 크게 빠지는 경우도 3년에 한 번 정도는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23년, 24년 계속 가파르게 상승을 해왔기 때문에 지금의 조정도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의 일부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래표는 1929년부터 2023년까지 발생한 약세장 사례인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닷컴 버블,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약세장 기간 동안 얼마만큼 빠졌는지, 그리고 이 기간이 얼마 동안 지속되었는지 이 표에 나와 있는데요. 1928년도 이후 S&P 500 지수의 약세장은 27번 정도 있었습니다. 이 약세장의 장기 평균 빈도는 한 3년 반에 한 번 정도씩 보이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 평균 빈도로 봤을 때 우리가 50년 정도 장기 투자를 한다면 약 14번의 약세장을 겪을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말씀드리는 약세장은 고점 대비 마이너스 20% 이상 빠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또 이야기해 볼 부분이 있죠. 지난 94년 동안 이 시장의 역사를 봤을 때 약세장이 발생한 기간은 약 21년 정도였는데요. 이걸 다시 말해보면 나머지 78%에 해당하는 구간 동안에는 시장이 상승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약세장은 강세장에 비해서 훨씬 짧고요. 약세장의 평균 기간은 289일, 약 9.6개월 정도가 되고 강세장의 평균 기간은 965일로 약 2.6년이 됩니다. 우리가 지금처럼 시장이 하락할 때 힘들긴 하지만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 약세장 구간보다 강세장 구간이 훨씬 더 길었다는 거죠. 다음은 1988년도부터 2018년까지 S&P 500 지수가 가장 일일 동안 하락폭이 컸던 시기를 분석한 표인데요. 2008년 10월 15일 날 하루에 마이너스 9% 빠지면서 하락폭이 가장 큰 날짜였습니다. 해당 표를 보면 단기적인 급락 후에 시장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알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9% 빠진 이후로 이 S&P 500 지수는 5년 동안 총 수익률이 무려 109%입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급락을 할지라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강한 반등을 보인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최대 하락이 발생한 이후에 1년 후 반등을 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지만 5년이 지났을 때는 모두 회복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소 5년 이상만 끌고 갈 수 있다면 주식 투자가 충분히 해볼만 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폭락장은 오히려 강한 투자 기회가 될 수 있고요. 이렇게 큰 폭으로 하락을 했을 때 공포 매도를 피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데이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차트는 미국 시장의 역사적인 폭락과 회복을 나타낸 차트인데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역사적으로 봤을 때 시장 붕괴와 주요한 사건들이 계속 반복해왔죠. 하지만 미국의 주식시장은 이런 반복적인 위기 속에서도 아주 장기적으로 성장을 해오고 있습니다. 각종 전쟁, 금융위기, 경기 침체, 인플레이션 등의 원인으로 주식시장은 지속적으로 한 번씩 이렇게 폭락을 경험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해서 새로운 최고점을 갱신하고 있고요. 1870년도 처음 1달러로 투자한 금액이 2025년 현재 31,255달러로 증가했다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도 한 번 더 알 수 있듯이 단기적으로는 수많은 변동성이 존재를 하겠지만 장기적으로 시장에 남아있는 투자자들이 굉장히 큰 수익을 얻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우리는 이것을 계속 경험하면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단기적인 차트를 보면 하락을 하고 있지만 시계열을 길게 늘려서 긴 시간 동안의 투자 차트를 보면 이렇게 예쁘게 우상향하고 있는 그림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주식시장 변동성 굉장히 크고요. 내일 주가가 오를지 내릴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하나 있죠. 바로 투자 기간을 길게 하는 건데요. 다음은 S&P 500 지수의 특정 기간별 누적 수익률을 나타낸 표입니다. 2024년 9월 기준이라서 지금과는 조금 다를 수 있지만 해당 표를 보시면 투자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누적 수익률이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즉,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변동성이 클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거의 손실이 0에 수렴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우량한 주식에 투자했을 때겠죠. 자료를 찾다가 재밌는 자료가 있어서 가지고 와봤는데요. 보통 개인 투자자들이 이러한 투자 결정을 할 때 어떤 심리적 요인에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지 이것에 대해서 조사한 차트입니다.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항목은 34% 압도적인 1위인 군중심리인데요. 군중심리란 다른 사람들의 투자 행동을 따라가는 경향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주가가 올라가면 이때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요. 반대로 하락할 때는 대중을 따라서 같이 또 매도하는 패턴을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너무 잘 알고 있죠. 우리가 주식 투자로 성공하려면 남들을 따라해서는 안 됩니다. 역발상 투자로 오히려 남들과 다르게 가야 돈을 벌 수가 있죠. 이에 대해서 가장 이야기를 잘하시는 분이 있죠. 바로 워렌 버핏 할아버지인데요. 다른 사람들이 탐욕스러워할 때 두려워해야 하고요. 다른 사람들이 두려워할 때만 탐욕스러워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군중심리로 투자를 할 게 아니라 남들과 반대로 남들이 몰려들 때는 두려워하고 공포에 질려할 때는 오히려 탐욕스러워하라는 것이죠. 하워드 막스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다른 투자자들이 공포를 느낄 때 당신도 두려움을 느끼게 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성공적인 투자자는 흔들리지 않는 강한 신념을 가져야 한다. 결국 대부분의 경우 세상은 무너지지 않으며 모든 이들이 세상이 끝난 것처럼 행동할 때 이때 투자하면 저렴한 매수 기회를 잡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투자에 성공하려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점에 사고 고점에 파는 이러한 전략을 취해야 하죠. 하지만 대부분의 투자자는 이와 반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점에 따라 들어가서 추격 매수하고요. 지금처럼 시장이 빠질 때 매도하는 실수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투자로 돈을 벌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처럼 공포가 극에 달할 때, 앞으로 시장이 하락할 거라는 이러한 약세 심리가 극도로 높아졌을 때, 이때를 매수 기회로 삼아야겠죠. 그럼 지금이 공포 시기가 맞는 건지 알 수 있는 지표가 있죠. 공포 회피 지수 그 중에 하나이고요. 현재 극심한 공포 구간인 17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제가 몇 년 동안 투자하면서 이렇게 낮아진 적은 그렇게 많진 않거든요. 저는 추가적인 매수를 할 때 이 지표도 항상 참고를 하고 있는데 저는 주로 추가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참고할 만한 자료는 미국 개인 투자자 심리 지수라는 것이 있는데요. 개인 투자자에게 향후 6개월 동안 시장이 어디로 향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취합해서 매주 발표하는 지표입니다. 1987년 이래로 계속 발표를 하고 있고요.
답변 항목에는 앞으로 상승할 거다, 중립이다, 하락할 거다 이렇게 세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앞으로 시장이 상승할 거다 라고 답한 비율은 19.3%였고요. 중립 의견을 낸 사람은 23.6%, 앞으로 내릴 거다 라고 답한 비율은 57.1%였습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내릴 거다 라고 답한 비율이 무려 60%가 넘었는데요. 보통 주가는 선행지표이기 때문에 이렇게 비관론이 극에 달하면 이때가 오히려 바닥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참고로 1987년도 이후에 이 약세 심리가 60%를 넘은 것은 이번이 단 6번째라고 하는데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 앞으로 하락할 거다 라고 답한 비율이 60%가 넘은 이 시점에 6개월 후 평균 수익률은 14.26%, 1년 후에는 22.35%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시장을 매우 비관적으로 보고 있을 때가 오히려 좋은 매수 기회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러면 이번에 60%가 넘었으니까 6개월 뒤에 무조건 주가가 오르나요?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요. 이에 대한 대답은 아무도 모른다입니다. 워렌 버핏 할아버지도 모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확실히 알 수 있는 건 있습니다. 이렇게 하락장이 왔을 때 지나고 나면 결국 주식시장은 반등을 해왔고요. 역사적으로 가장 큰 기회는 공포가 극에 달했을 때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같은 변동성이 높은 시장에서 겁먹고 주식을 던지는 게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회를 찾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럼 성공적인 투자를 위해서 이건 하지 마세요 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몇 가지 말씀드릴 건데요. 우선 감정적으로 지금 이런 공포에 휩싸여서 매도하는 것은 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매도를 해버리면 다시 재진입할 타이밍을 잡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요. 또 이렇게 하락을 한 다음에 크게 반등을 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때 상승을 온전히 누리려면 지금 팔지 말고 버티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시장 타이밍을 맞추려는 투자는 하지 마셔야 합니다. 나는 여기서 조금 더 떨어지면 바닥에 살 거야 라든지 앞으로 더 떨어질 것 같으니까 인버스에 투자해야지 이런 것들은 조금 피하셨으면 좋겠고요. 시장 타이밍 정확하게 맞추는 사람 아무도 없죠. 내일 다시 올라갈 수도 있고 여기서 더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식의 접근은 아예 하지 않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레버리지 투자도 피하셔야 합니다. 지금 나스닥이 2%, 3% 이렇게 빠질 때 3배 레버리지 종목을 봐보시면 훨씬 더 크게 빠지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너무 많이 빠져버리면 상승장이 왔을 때도 원금을 회복하는 데 정말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또한 단순히 주가가 빠졌다는 이유로 우량한 기업, ETF 굳이 매도할 필요 없죠. 기업의 펀더멘털에 문제가 없다면 우량한 기업은 계속 가지고 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사용처 그리고 사용 일자가 정해진 돈으로는 절대 주식 투자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윳돈으로만 투자를 하라는 거죠. 이렇게 사용해야 할 돈으로 투자를 하게 되면 마음이 조급해지고 손절을 하기가 쉽습니다. 같은 이야기로 대출이나 신용투자 사용해서 투자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요즘 자극적인 뉴스나 커뮤니티 글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보통 주식시장이 하락할 때 언론은 더 자극적으로 뉴스를 내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너무 휘둘리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성공적인 투자를 위해서 이렇게 하세요도 한번 알아볼 건데요. 첫 번째로 적립식 분할 매수를 하면서 지금처럼 이렇게 시장이 하락할 때 추가 매수하는 거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10%에서 20% 정도 현금은 어느 정도 보유를 하셔야 하고요. 하락이 길어질 때를 대비해서 비상자금 역시 일부 가지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시장 변동성을 견디면서 오랫동안 투자를 할 수 있겠죠. 세 번째, 이렇게 시장이 흔들릴 때 포트폴리오 한번 재점검 해볼 수 있고요. 그러면서 리밸런싱도 해볼 수 있겠죠. 내 포트가 너무 기술주, 변동성이 큰 종목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다 하시면 이번 기회에 공부를 조금 하셔서 배당이나 채권, 이런 가치주, 방어주 같은 것들을 포트폴리오에 편입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주식 하락이 너무 힘들다면 한동안 계좌를 보지 않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단기 변동성은 무시한다 라는 마음을 항상 가지고 계셔야 하고요. 주식 투자는 최소 5년 이상, 그리고 가능하면 10년 이상, 20년 이상 나는 장기 투자자라는 마음을 가지고 투자에 임하셔야 합니다. 우직하게 시장을 믿고 끝까지 버티셔야 하고요. 장기적으로는 우상향하는 것을 앞에서도 우리는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락이 오히려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최근 돈의 심리학 이 책을 한 번 더 읽고 있는데요. 조정장에서 읽으니 조금 더 와닿더라고요. 좋은 구절이 있어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금전적 성공을 한 단어로 요약한다면 나는 생존이라고 하겠다. 전멸하는 일 없이, 포기하는 일 없이 오랫동안 살아남는 능력이 가장 큰 차이를 만들어낸다. 워런 버핏은 패닉에 빠져 주식을 파는 일 없이 14번의 경기 침체를 견뎠고 살아남았다. 이 생존이 그의 비결이다. 10살 때부터 90까지 꾸준히 투자한 것은 복리의 기적을 일으킨다. 이것이 그의 성공을 설명할 때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 그리고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는 그 복리에 관해서도 좋은 글이 있는데요. 복리의 원리가 빛을 발하려면 자산이 불어날 수 있게 오랜 세월을 허락해야 한다. 복리는 마치 참나무를 심는 것과 같다. 1년을 키워서는 별로 자란 것 같지가 않다. 그러나 10년이면 의미 있는 차이가 생길 수 있고 50년이면 대단한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러나 그 대단한 성장을 이루고 지켜가기 위해서는 누구나 겪게 되는 예측 불가능한 수많은 오르막, 내리막을 견디고 살아남아야 한다. 정말 마음에 와닿는 문장이었고요. 여러분들도 돈의 심리학 아직 읽어보지 않으신 분이 있다면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인내는 쓰고 열매는 달다 라는 말이 있죠. 지금 이런 하락장들 올 때마다 굉장히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언젠가 이런 또 신고가 경신, 높은 수익을 안겨줄 거라고 생각하고 절대로 시장을 떠나지 말기. 내가 어떻게든 버틴다. 이 마음 하나로 오랫동안 저와 함께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진짜 항상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시장 안 떠난다. 어떻게든 버틴다. 이런 마음으로 하루하루 투자에 임하고 있습니다. 저는 최근에 추가 매수도 시작을 했고요. 또 언젠가 신고가 경신하는 그날 다시 한번 웃으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성공 투자하세요. 마지막으로 중요한 공지사항 하나 전달드립니다. 제가 진행하고 있는 평생 돈 걱정 없는 노후자금 마련 프로젝트 누부공 강의가 이번 6기를 마지막으로 운영이 중단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세법 개정에 따라 일부 투자 전략 및 포트폴리오 변경이 필요하여 강의를 새로 업데이트하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추가 수강 요청이 많아서 이번에 마지막으로 추가 모집을 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번 6기 수강생 분들은 향후 업그레이드 되는 새로운 강의를 무료로 수강할 수 있는 특별 혜택까지 드리고 있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 링크 통해서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내용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